국부론의 제1권은 노동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그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챕터 1 Division of Labor 분업의 영향으로 기술, 기능, 판단이 발달하여 노동의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직접 여자들 머리핀 공장을 방문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가서 보니 직원 10명이 하루 48,000개의 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480개씩이죠. 그런데 이게 비숙련자가 만들면 한 개도 못 만들고 숙련자라도 혼자서 만들어 보라 하니까 한 명이 하루에 20개를 못 만들더랍니다. 240배의 생산성 차이가 나오죠. 뭐 옛날에 머리핀이라니까 아마 좀 그 48,000개나 생산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머리핀들 아니겠어요? 아마 쇠로 된 머리핀이겠죠. 한 사람은 철사를 자르고, 한 사람은 구부리고, 한 사람은 마감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10명이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48,000개나 만들게 되는데, 그러죠? 자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자르면 48,000개 자르죠. 구부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구부리기만 하고요.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펜치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구부리는 기계를 세팅을 했다가 놨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게 되니까 몇 개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일을 해본 사람이면 금세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분업을 하면 일단 일이 단순해지니까 작업자가 능숙해집니다. 자, 冰공장을 생각해보죠. 자르는 사람은 계속 자르기만 해요. 이 사람은 자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두 번째, 작업 간 전환에 소모되는 시간이 절약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머리핀을 자르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한 손에 펜치를 들고 놓지를 않아요. 계속 펜치를 계속 들고서는 계속 자른단 말이에요. 이 속도하고 펜치를 잡았다가 구부리는 기계를 잡았다가 운반하는 수레를 잡았다가 하게 되면은 소모되는 시간이 작업 간 전환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장에서 보면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업 간 전환에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계를 세팅하느라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가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이 기계를 어떤 제품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소모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순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작업 개선이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요, 증기기관에 그 과압이 걸리지 않게끔 가끔가다 그 뚜껑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잖아요. 이게 1700년대니까 증기기관도 굉장히 초창기 증기기관이에요. 발명된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이 뚜껑을 어느 일정 시간마다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어린 꼬마애 하나를 고용을 해서 뚜껑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애가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리고 놀고 싶잖아요. 계속 같은 일 반복하면 가능한 시간에 어차피 주어진 임무만 안수하면 되는 거고,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하느냐, 내지는 집에 빨리 가느냐. 이 소녀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여는 장치를 자동으로 개폐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대요. 똑똑한 거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사실상 일은 안 했지만 이 아이가 한 업적은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만약에 어떤 혁신이, 작업 개선이 증기기관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라면 아마 그런 식의 개선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맡은 업무는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구와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어떤 한 공장을 생각하기보다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 전체가 모두 어떤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보다 더 아까 보니까 생산력이 분업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증대했잖아요. 각자가 필요한 것보다 더 생산하게 되고, 머리핀을 48,000개 생산해서 1인당 4,800개씩 어디다 꽂아요? 본인이 필요한 거는 1개나 2개죠. 나머지 400개가량은 남에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만든 쌀, 야채, 옷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소비하는 체계를 이루게 되죠. 이게 현대 문명 사회가 이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고, 내가 필요한 거를 남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쓰고, 이렇게 서로 분업해서 서로 협업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문명사회에서는 어떤 단순한 물건 하나도 수없이 많은 노동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터넷, 그 다음 컴퓨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될까요? 컴퓨터 회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컴퓨터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부품 회사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부품 회사에 공급한 부품 회사에 또 수없이 많은 자재들을 납품한 회사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백만 명의 도움과 협업으로 편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표현은 수만 명을 거느리는 미개한 사회의 왕보다 분업화된 문명사회의 서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미개한 사회는 이제 어떤 유목민 내지는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의 원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개한 사회의 왕들과 비교한 거지만, 뭐 이러면은 뭐 그냥 다들 납득되죠. 미개한 사회의 원시인들 왕보다는 현대 문명 사회의 서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누리죠. 미개한 사회까지 갈 것도 없이 조선의 왕이랑 지금 21세기의 서민들이랑의 삶을 비교해 보자고요. 입는 거, 조선시대 왕 옷 몇 벌 있죠? 한 100벌이 있을까요? 안 그럴걸요. 한 30벌 밖에 없을걸요. 현대사회 서민들 평생 입는 옷 수천 벌은 되죠. 수천 벌 안 되려나? 적어도 수백 벌은 되죠. 조선시대 왕이 오리털 롱패딩 같은 거 입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 따뜻한 거를. 지금 서민들은 입어요. 조선시대 왕이 서양 음식 맛이나 본 적이 있을까요? 스파게티, 스테이크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조선시대 왕이 먹어봤던 음식 가짓수는 평생에 걸쳐서 100가지가 안 될 거라고 봐요.
현대사회 서민들은 못해도 1000가지는 먹어본다고 봐요. 현대사회 서민들이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많은 향신료와 조미료를 즐기고 있고요. 훨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사는 집은 어떨까요? 경복궁 넓게 몇 개 더 하겠어요? 일단 겨울에 추워서 못 살아요, 경복궁에서는. 정리하면 분업은 압도적인 노동의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다. 2배, 3배 생산력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240배나 생산력이 증대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